안녕하십니까. AWS 프로토타이핑 엔지니어 백재현입니다. AWS 앰플리파이를 이용한 웹과 모바일 간의 쉬운 데이터 동기화 및 AI 서비스를 활용한 모바일 개발을 주제로 AWS 서밋 온라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 기준 사람들은 하루 평균 3.6시간을 모바일 사용에 할애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5년까지 모바일 인터넷 가입 건수는 지금보다 12억 건이나 증가될 것으로 보이고요. 월간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은 폭발적으로 증가되어 지금보다 약 4배 이상이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모바일 시장은 성장하고 있으나 한번 사용해보고 다시는 사용되지 않는 앱이 약 4분의 1이며 그렇기 때문에 스토어에 게시된 약 400만 개 앱과 경쟁을 해서 살아남아야 하는 그러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 중인 모바일 시장 속에서 한번 쓰고 버려질 앱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죠. 혁신을 계속해 나가는 시장 속에서 살아남고 주목받기 위해선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우선 플랫폼에 대한 고민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아이폰, 안드로이드, 웹 등 여러 가지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 하시죠. 연결성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게 됩니다. 모바일, 태블릿 등 다양한 기기들을 어떻게 연결할지, 심지어 오프라인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앱이라면 이러한 고민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데이터 레이어에 대한 고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데이터를 클라우드와 동기화할 것인지, 그리고 서버의 변경 사항을 어떻게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할 것인지 고민하게 되고요. 또한 빠른 시장 대응 능력 역시 중요합니다. 반복적인 일을 줄이고 개발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죠.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챌린지들을 3가지 버킷으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우선 원하는 유스케이스를 쉽고 빠르게 다양한 플랫폼에서 개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멀티 디바이스 싱크, 온 오프라인 싱크 등 다양한 데이터 요구사항도 충족해야 합니다. 빠르게 시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발 생산성을 높여야 합니다. 오늘은 개발자분들의 앱 및 웹 개발에 대해서 이러한 고민을 도와드리고 있는 앰플리파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앰플리파이란 무엇일까요? 앰플리파이라고 하면 흔히 앰플리파이 프레임워크를 말하는 것이고요. 앰플리파이 프레임워크는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는 클라이언트용 프레임워크입니다.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고객분들께서도 컨트리뷰트를 통해 직접 개발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앰플리파이 프레임워크는 각 플랫폼별 라이브러리, CLI 툴체인, 그리고 UI 구성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공하는 CLI 툴체인을 통해서 아마존 코그니토, 아마존 앱싱크, 그리고 아마존 핀포인트 등의 여러 AWS 서비스를 쉽게 통합하실 수 있고요. 개발자 도구를 제공하고 있어서 프론트 및 백엔드를 포함한 전체 앱을 빌드, 테스트, 배포, 심지어 호스팅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앰플리파이 프레임워크는 널리 사용되는 OS 플랫폼 및 프레임워크를 지원하는 멀티 플랫폼 프레임워크입니다. 먼저 앰플리파이가 제공하는 앱 기능과 플랫폼을 살펴보겠습니다. 앰플리파이를 사용하시면 어느 플랫폼에서건 굉장히 쉽게 AWS 서비스를 연동한 클라이언트를 개발하실 수 있는데요. 유스케이스 중심으로 코드를 작성하시면 되기 때문에 복잡하지 않고 굉장히 이해하기 쉽고요. 선언적으로 추상화해 놓았기 때문에 구조가 간결합니다. 또한 모범 사례를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구현하고자 하는 유스케이스를 쉽게 개발하실 수 있습니다. 앰플리파이에서 제공하는 유스케이스 카테고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날리틱스, API, OS, 인터랙션 등 다양한 카테고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앰플리파이를 통하여 OS 및 스토리지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직접 파일 서버를 구축하고 그에 필요한 인증 서버를 구성 후 클라이언트와 연결하는 등의 번거로운 절차 없이 정말 코드 몇 줄만으로 AWS의 OS 서비스인 코그니토와 스토리지 서비스인 S3가 프로비저닝되어 쉽고 빠르게 클라이언트와 통합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앱과 클라우드 간의 데이터를 자동으로 동기화해주는 기능인 데이터 스토어와 AWS의 AI, ML 기능을 클라이언트에 쉽게 통합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인 프레딕션이 발표되었는데요. 오늘은 이 두 기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앰플리파이의 프레딕션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AWS의 AI 서비스를 통하여 활용 가능한 유스 케이스는 매우 많습니다. 텍스트 번역부터 TTS, OCR, 객체 레이블링 등 다양한 AI 유스 케이스를 커버하고 있죠. Amplify Prediction 기능을 사용하시면 이러한 다양한 유스 케이스를 커버하고 있는 AWS의 AI 서비스들과 사용자의 클라이언트를 매우 손쉽게 통합하실 수 있습니다. AWS AI 서비스 중 TT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아마존 폴리와 쉽게 통합하실 수 있고요. 또한 음성인식 서비스인 아마존 트랜스크립과도 손쉬운 통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자동 분석 AI 서비스인 아마존 레코그니션과도 통합 가능합니다. 이미지 속 사물을 판별하고 얼굴을 검출할 수 있습니다. 문서로부터 테이블이나 키 밸류 형태의 텍스트까지 추출해주는 AI 서비스 아마존 텍스트랙트와도 손쉬운 통합이 가능합니다. 자연어 처리를 위하여 아마존 컴프리헨즈와도 통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Amplify Prediction 기능을 통하여 코드 몇 줄만으로 손쉽게 통합할 수 있는 AWS의 여러 가지 AI 서비스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실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 부분은 세션 뒷부분에서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Amplify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관리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던 어플리케이션의 데이터에 대한 요구사항은 참으로 다양하지만 그중 온 오프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에게 중요한 두 가지 데이터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낮은 지연의 메시지 처리 속도와 온 오프라인 간 싱크에 대한 요구사항입니다. 업데이트된 은행 내역과 뉴스 기사 등은 신속하게 클라이언트 앱에서 보여줘야겠죠. 엘리베이터나 산속 같은 음영 지역에서 작성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로직은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채팅 기록을 확인하고 작성한 문서를 인터넷이 연결됐을 때 자동으로 동기화하는 로직은 어떻게 구현해야 할까요? 여기서 여러분께 Amplify 데이터 스토어를 소개합니다. Amplify 데이터 스토어는 GraphQL을 사용하여 모바일, 웹앱과 클라우드 간 데이터를 자동으로 동기화하는 멀티 플랫폼 온 디바이스 연구 스토리지 엔진입니다. 설명이 너무 길었는데요. 쉽게 온 오프라인 간의 데이터를 자동으로 동기화해주는 스토리지 엔진입니다. 자동으로 데이터의 버전을 관리해주고 동기화 중 충돌 발생 시 이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해결합니다. 그리고 로컬 중심의 프로그래밍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Amplify 데이터 스토어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Amplify 데이터 스토어를 사용하여 개발을 하시면 동기화를 위해 서버와 통신하고 서버 데이터의 변경을 체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서버의 상태를 확인하고 충돌 발생 시 이를 해결하는 등 부수적인 커뮤니케이션 로직을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로컬 스토리지를 사용하시는 것처럼 고객분들이 처리하고자 하는 데이터에 I/O에만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얼마나 편리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치 안드로이드의 쉐어드 프리퍼런스나 iOS의 유저 디폴트를 쓰는 것처럼 간단합니다. 데이터 스토어 API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저장하고 쿼리하고 그리고 서버 데이터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도록 서브스크라이브하는 게 끝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온 오프라인 싱크, 멀티 디바이스 싱크, 그리고 데이터 충돌 해결 등 부수적인 로직은 Amplify가 자동으로 수행합니다. 어떻게 동기화 부분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것일까요?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왼쪽에 있는 아키텍처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개발자가 데이터 스토어 API를 통해 CRUD 요청을 하게 되면 이 요청은 스토리지 엔진으로 전달됩니다. 다시 이 요청은 스토리지 어댑터를 통해 각 플랫폼에 맞는 스토리지 형태로 변환됩니다. 안드로이드, iOS는 SQLite, 웹앱은 인덱스드 DB로 변환되고요. 이 부분은 임플리멘테이션 레이어에 직접 컨트리뷰트함으로써 더욱 많은 저장소를 지원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AWS 계정 없이도 마치 로컬 스토리지를 쓰듯이 쓸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코드에 AWS 계정 정보를 연결만 하시면 싱크 엔진을 통해 데이터 스토어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싱크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 코드 레벨 데모를 통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유저가 하나의 데이터 소스를 사용하는 경우 동기화 과정에서 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Amplify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 전략은 오토머지입니다.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필드는 병합되고 리스트는 값이 추가됩니다. 또한 옵티미스틱 컨커런시 전략을 통해
항상 최신 버전의 데이터만 유지하도록 할 수 있으며 람다를 통해 커스텀하게 충돌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앰플리파이의 데이터 스토어를 살펴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앰플리파이에서 제공하는 개발 라이프 사이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앰플리파이는 단순히 개발용 라이브러리만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앰플리파이 콘솔을 제공함으로써 개발, 테스트, 배포, 심지어 호스팅까지의 개발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해 줍니다. 브랜치 배포 기능을 통하여 프로덕션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새로운 기능을 테스트해 볼 수 있고요. 간소화된 지속적인 워크플로우를 제공함으로써 프론트엔드 및 백엔드를 간편하게 배포할 수 있습니다. 배포 시 수백 개의 POP를 보유한 아마존의 안정적인 CDN을 통해 제공이 되고요. 즉석, 원자 배포를 제공하기 때문에 배포 직후 바로 프로덕션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앰플리파이 콘솔 UI는 이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앰플리파이 콘솔은 프론트 및 백엔드의 환경을 관리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현재는 프론트엔드 환경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보고 계십니다. 여기서 배포를 위한 단순화된 CI/CD 파이프라인을 제공하는데요. 고객분들께서는 쉽게 프론트엔드의 Git 리파지토리를 구성하시고 배포하고자 하는 브랜치를 연결 후 사용하고자 하는 백엔드의 환경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후 연결된 Git 리파지토리에 브랜치가 업데이트되면 이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빌드부터 배포까지 수행합니다. 앰플리파이를 통하여 프로비저닝된 백엔드의 리소스를 확인하는 인터페이스입니다. 현재 백엔드의 대부 환경에 OS 서버와 API 서버가 배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각각의 상세 내역에 대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로 다른 플랫폼들 간의 개발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먼저 설명드렸던 데이터 스토어를 협업하는 과정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앰플리파이는 서로 다른 플랫폼 간의 단일화된 데이터 모델링을 위하여 GraphQL을 사용합니다. 앰플리파이 푸시 명령을 통해 백엔드의 API 서버를 프로비저닝하고 GraphQL 스키마를 올려놓으면 앰플리파이 풀 명령을 통해 각 플랫폼으로 해당 API 서버의 엔드포인트 및 GraphQL 스키마 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제 npm, gradle, 앰플리파이 CLI 등을 사용하여 GraphQL 스키마를 각 플랫폼에 사용 가능한 모델 코드로 빌드하신 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앰플리파이가 제공하는 여러 기능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앰플리파이는 멀티 플랫폼 오픈소스 클라이언트 프레임워크로서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유스케이스 중심으로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통하여 쉽고 빠르게 개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오늘 살펴본 프레딕션 기능을 통해 AWS AI 서비스들과의 편리한 통합을 제공함으로써 앱의 AI 피처를 통한 차별화된 기능을 보다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데이터 스토어를 통하여 모던 어플리케이션에서 요구하는 핵심적인 데이터 요구사항을 쉽고 빠르게 개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동기화 부분이나 충돌 해결 부분에 대한 복잡한 로직을 직접 구현하실 필요 없기 때문에 빠른 개발 생산성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개발 라이프 사이클을 편하게 관리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개발부터 배포까지의 생산성을 높여줍니다. 지금까지 앰플리파이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창호 솔루션즈 아키텍트께서 앰플리파이에 대한 데모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AWS에서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일하고 있는 정창호입니다. 앞서 앰플리파이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는데요. 지금부터는 실제로 앰플리파이 데이터 스토어를 사용하여 어플리케이션 간의 동기화를 얼마나 간단하게 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앰플리파이 프리딕션을 이용해서 어플리케이션에서 AWS AI 서비스를 쉽게 활용하는 모습도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모 영상은 이해하시기 쉽게 앱을 만드는 전체 과정을 담았고요. 데모에서 사용된 소스는 긴 링크를 통해 공유해 드릴 예정인데요. 사용한 명령어들도 함께 제공될 예정이니 직접 해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데모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실 일은 npm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PC에 앰플리파이 CLI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인스톨이 완료된 후에는 configure 명령어를 통해 방금 설치한 앰플리파이 CLI를 설정합니다.
사용한 리전을 선택하시고 IM 유저의 액세스 키를 입력하시고 프로파일을 저장합니다.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 어플리케이션은 리액트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이고 npx create react m 명령어를 통해 앱을 생성합니다. 이후 npx amplify m 명령어로 amplify 프로젝트를 초기화합니다. 보통은 amplify init으로 amplify 프로젝트를 초기화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번 단계에서는 클라우드와 연동 없이 로컬에서 데이터 스토어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메모를 포스팅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해 amplify init 대신 앞서 보신 명령어를 이용하여 초기화하였습니다. 생성이 완료되면 모델젠과 푸시 스크립트가 생성이 되고 amplify 폴더가 생성이 됩니다. amplify 폴더 밑에는 schema.graphql 파일이 생성이 되는데요. 데이터 스토어에서 사용하실 스키마를 이곳에 정의하시면 됩니다. 이후 모델젠을 실행합니다. 모델젠을 실행하고 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모델 폴더 밑에 작성하신 스키마를 기반으로 한 일부 파일들이 생성이 됩니다. 이제 프론트엔드 작성을 위해 데이터 스토어 라이브러리를 설치합니다. 이렇게 설치하고 나서 프론트엔드 소스를 작성합니다. 데이터 스토어 라이브러리와 모델스 밑에 생성된 스키마를 임포트하시고 데이터 스토어 API를 사용하여 코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 웹 어플리케이션은 메모를 포스팅하고 리스트업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타이틀과 바디, 뉴 버튼, 딜리트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타이틀과 바디 부분을 작성하시고 뉴 버튼을 누르면 오른쪽 보이시는 소스에서 데이터 스토어에 세이브 API가 호출이 되어 메모가 포스팅됩니다. 아직 우리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포스팅된 메모는 로컬의 인덱스 DB에만 저장된 상태입니다. 이제 클라우드와 동기화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amplify push 명령어를 실행을 하는데요. 이 명령어를 통해 클라우드의 데이터 스토어를 위한 백엔드 서비스가 자동 생성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앱싱크에 API가 하나 추가되었고 데이터 소스로 다이나모DB가 생성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앱싱크 API가 생성되었기 때문에 GraphQL 파일들이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하지만 데모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별도로 이용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자, 이제 소스의 백엔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백엔드에 대한 메타데이터인 AWS export.js 파일을 임포트하고 컨피규어하는 코드를 넣습니다. 웹 어플리케이션을 다시 실행하여 아까와 같이 메모를 포스팅하면
데이터 스토어 싱크 엔진에 의해 다이나모DB에 값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를 동기화하기 위해 모바일 앱을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모바일 앱은 리액트 네이티브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액트 네이티브 init 명령어를 통해 리액트 네이티브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필요한 앰플리파이 패키지들을 인스톨하겠습니다. 화면 구성을 위한 패키지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던 백엔드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서비스 하실 때 백엔드는 쉐어하면서 프론트엔드만 다르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구성을 위해 앰플리파이에서는 풀 명령어를 통해 다른 앱에서 운영 중인 백엔드 서비스를 그대로 재사용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풀이 완료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웹 어플리케이션의 백엔드 서비스들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그대로 생성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코드젠 명령어를 통해 프론트엔드에서 사용할 스키마 파일들을 생성합니다. 이제 앱을 작성합니다. 커스텀 컴포넌트를 추가하고 앰플리파이 라이브러리와 모델, 그리고 추가된 카드 컴포넌트 등을 임포트하시고 화면이 로딩될 때 이벤트를 서브스크라이브 합니다. 세이브, 쿼리, 딜리트 등의 데이터 스토어 API를 사용하여 각 기능을 구현합니다. 화면은 타이틀, 바디, 뉴, 딜리트 버튼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포스팅된 메모들은 카드 컴포넌트로 보여주게 됩니다. 백엔드와 연동을 위해 백엔드 서비스의 정보를 설정하는 코드를 넣습니다. 모바일 앱 코드 작성은 끝이 났습니다. 이제 앱을 iOS 에뮬레이터에 띄웁니다. 데이터 동기화를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메모를 포스팅하면 모바일 앱에서 데이터 싱크 엔진에 의해 동기화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이벤트를 서브스크라이브하고 콜백을 받는 시점에 화면을 새로 그려주기만 하면 동기화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이나모DB에 들어가 보시면 포스팅 되었다가 삭제된 목록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 싱크를 사용하면 오프라인에서도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음영 지역에 들어선 것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네트워크를 잠시 끊고 나서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면 동기화되어 화면이 업데이트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포스팅된 메시지에 번역하기 버튼을 통해 바디의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기능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딕션 카테고리를 이용하면 쉽게 하실 수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프리딕션 카테고리를 추가합니다. 번역 서비스는 컨버트 카테고리에 있기 때문에 컨버트를 선택하시고 코그니토를 생성합니다. 트랜스레이터와 소스가 되는 영어, 대상이 되는 한국어를 차례로 선택합니다. 액세스 권한은 모든 사람에게 허용합니다. 그리고 백엔드 생성을 위해 푸시를 해주면 되는데요. 프리딕션을 추가할 때 코그니토 서비스, 즉 어스 카테고리가 추가된 것을 보셨을 텐데요. AI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인증을 위해 추가된 서비스입니다. 액세스 권한을 전체에게 부여했기 때문에 별다른 작업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푸시가 완료되면 백엔드 서비스들이 클라우드에 생성이 되고 앰플리파이 폴더 밑에 관련 소스들이 생성이 됩니다. AWS 엑스퍼트 파일에 백엔드 서비스의 엔드포인트 정보 등 메타데이터 등이 생성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프리딕션 라이브러리를 설치하시고 프론트엔드 소스를 수정합니다. 커스텀 컴포넌트인 텍스트 트랜스레이션을 번역하기 버튼 대신 넣으시고 커스텀 컴포넌트 소스를 추가합니다. 버튼이 눌러지면 프리딕션의 컨버트 API를 통해 번역이 되고 결과를 화면에 업데이트합니다.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를 넣고 메모를 포스팅하신 후 번역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번역이 되어 화면이 업데이트됩니다. 지금까지 앰플리파이를 이용하여 웹과 모바일 간의 쉬운 동기화 및 AI 서비스를 활용한 모바일 개발이라는 주제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데모 영상에서 보신 소스를 포함해서 몇 가지 앰플리파이의 핸즈온 링크를 공유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빌더스 존 스마트 팩토리 데모 부스 영상을 보시면 스마트 팩토리 모니터링을 위한 앰플리파이 활용 예제가 있습니다. 함께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연 평가 및 행사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